평면도도 작도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모르시고 작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평면도 작도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평면도는 작도를 잘하는 시험이 아니라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되는 시험인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계획 수립이 잘 되었다면 작도가 잘 안 되어 있어도 저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나면 작도하는데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작도하는 순서, 그리고 작도를 할 때 헷갈리지 않는 방법,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이 다 완성이 되었다고 하면 작도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단면도하고 동일하게 치수선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치수선의 가선을 먼저 그리고, 치수선에 먼저 가선을 그렸으면 이제 본인이 계획한 스판의 치수를 스케일을 대고 먼저 점을 찍은 다음에 중심선을 먼저 그려나갑니다. 그리고 치수선까지 같이 그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다음 중심선으로 가기 전에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가선을 같이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치수선을 그리시고, 치수선이 아니라 중심선이죠. 중심선을 그리시고 치수선을 그리시고 마찬가지로 가선을 같이 그려주시고, 또 가서 중심선, 그리고 치수선, 그리고 가선, 그리고 중심선, 치수선, 그리고 가선. 이렇게 그리셨으면 그 다음에는 치수를 먼저 써주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치수선을 먼저 본인이 계획한 치수선을,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7200이다. 그리고 여기는 뭐 같이 갈게요. 7200, 7200이다. 이런 식으로 치수선을 먼저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치수선과 중심선을 그리는데 바로 가선까지 그려주시면 나중에 시간을 한 번 더 잡아먹지 않고 좋습니다. 가선은 최대한 힘을 빼서, 가선은 최대한 힘을 빼서 10개, 치수선, 중심선, 가선, 치수선, 중심선, 그리고 가선, 치수선, 중심선, 가선. 그 다음에 바로 여기도 치수를 먼저 기입을 해줍니다. 뭐 8100이라고 해보죠. 이런 식으로 치수를 먼저 기입을 해줘야 마지막에 치수선 때문에 시간이 없는데 막 대충 부랴부랴 하는 일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그렸으면 이제 폭도, 예를 들어서 폭도를 여기로 이제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폭도가 여기다. 그래서 요게 하나의 실이다. 그리고 얘네들이 하나의 실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면 얘네들이 복도면 여기서 5mm 정도 떼서 가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여기도 5mm 정도 떼서 가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래서 계급을 먼저 표현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계급부가 얘 같은 경우에 여기다. 그럼 계급부를 먼저 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얘는 계급부가 서로 겹치지 않게 해서 여기다.
계급부를 그리실 때도 이렇게 단면선이 있으면은 이면선은 얇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얇고 두껍게 이런 식으로 계급부를 먼저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도 계급부 이런 식으로 계급부를 미리 표현해 줘서 나중에 작도를 하실 때 계급부를 깜빡하거나 아니면은 계급부 때문에 선이 지우개로 지우는 일이 없도록 계급부를 먼저 좀 해주시면은, 이거는 작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실을 단순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제 나가는 계급부가 복도니까요.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도 미리 표현을 해줍니다. 항상 그 저의 기준은 헷갈리는 거를 좀 미리 그렇게 했었거든요. 헷갈리는 것들을 이렇게 미리 좀 표현을 해 주시면 나중에 안 헷갈리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왜 이렇게 갔느냐, 여기가 좀 잘못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계급부를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손으로 하셔도 되고 시간이 만약에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빵빵이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시간이 없으면 하셔도 되고 시간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그냥 빵빵이로 쭉쭉 이렇게 그려 주셔도 상당히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요거는 겹쳐서 왜 겹쳐서 하지, 이게 갑자기 보신 분들은 왜 문을 저렇게 두 손으로 그리지 하실 수 있는데 손으로 해도 되고 빵빵이로 해도 된다라는 것을 일단 알려드리는 거고, 이 다음 상황은 이제 벽체에 대해서 창호와 벽체를 구분하라고 지문에 명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창호를 어떻게 벽체하고 구분할 것이냐, 이게 또 그냥 그리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가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두꺼운 선과 단면선과 인면선으로 구분을 좀 해주시면은 창호와 벽체가 깔끔하게 구분이 돼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이제 쭉쭉 그려 나가시면 되거든요.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두껍게, 얇게, 두껍게, 얇게, 두껍게, 얇게, 두껍게, 얇게, 두껍게,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껍게, 얇게, 두껍게, 두껍게, 얇게, 두껍게. 그 다음에 기둥은 미리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자가 지나가면서 해 주시면 시간이 절약이 되겠죠. 그리고 창문을 좀 더 이쁘게 표현하고 싶으면은 여기 선에 맞춰도 되고 여기서 한 줄씩만 그려줘도 아, 이게 창문의 그 위아래 눈썹이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완성이 되면 이렇게 그리시고, 다음 여기 지나가실 때 기둥을 이렇게 그리실 때 같이 그리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미리 기둥만 따로 그리시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창호를 그릴 때도 조금씩 벗어나게 그리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조금씩 벗어나게 그리시고, 이제 여기 복도 벽체입니다. 또 벽체 그리시고, 그리고 창호
여기도 창호, 그리고 기둥, 그리고 좀 더 그리고 벽체, 인면, 벽체, 벽체, 인면, 벽체, 벽체, 인면, 벽체, 벽체, 인면, 벽체, 그리고 여기 인면, 벽체, 인면, 벽체, 인면, 벽체, 인면, 벽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을 좀 더 이쁘게 그리시면 여기서 한 줄 정도만 더 그려주셔도 좋다. 그리고 나는 창을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싶으면 여기 가운데 선 하나씩을 더 그려주셔도 좋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느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면선으로 선 하나만 그려주셔도 좋고요. 여기서 이제 위에서부터 그리면은 벽체, 창호, 벽체, 벽체, 창호, 벽체, 여기도 한 줄 더, 그리고 여기도 중앙선을 한 줄 더 하면은 이쁘게 나옵니다. 여긴 창호가 아니에요. 그리고 중심선, 중심선에는 기둥, 이렇게 기둥이 세로에 기둥을 안 그렸네요. 기둥은 이렇게 그리면서 그려도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미리 그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각 실이니까 이렇게 일자로 한 번에 쭉 가면은 기둥선이 자동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런 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선을 안 그렸네요.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창호선 그리고 여기도 창호선, 여기 벽체선들을 안 그리고 내려왔는데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기둥도 자동으로 그릴 수 있고 창호도 자동으로 그릴 수 있고, 상당히 기둥을 따로 그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일단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기둥이 따로 그리는 게 편하신 분들은 따로 그리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셨으면은 여기가 이제 창틀을 그려야 되는데, 창틀은 우리가 이거를 3등분을 위에서부터 하면 3등분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가운데에서부터 하면은 3등분을 하기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가운데는 누구나 잘 찾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운데, 또 여기서 여기 가운데, 여기서 여기 가운데,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찾는 거는 생각보다 수월하기 때문에 가운데에 그냥 프리핸드로 이렇게 두 개 선 조금씩만 그려줘도 창호와 벽체가 아주 쉽게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글씨 쓰는 거를 깜빡하시면 안 되겠죠. 글씨 가서는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려 주셔서 뭐 그래서 면적도 써야 되죠. 임의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셨는데 87이 56밖에 안 되는데 100이라고 썼다고 하지 마시고 임의로 쓰고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면도를 그려주시면 창호 표현도 쉽게 되고, 기둥도 미리 따로 그리시지 말고 기둥도 그려가면서 그리시는 방법을 이렇게 기준 도면으로 두세 번만 연습을 해도 이렇게 그려나가는 게 수월해질 겁니다. 그래서 창호 표현 너무나 잘 돼 있고, 개구부 표현 잘 돼 있고, 요것도 그래서 선을 쭉쭉 그리기 위해서는 이런 거 개구부를 먼저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요 위치는 이제 본인이 정하시면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창호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 먼저 하고 중간 이 간격에서 중간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대한 치수를 쓰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가 뭐 2400인지 여기가 뭐 3600인지 이거의 치수를 쓰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쉽게 그냥 툭툭툭툭 치고 나가면 그림 작도하시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되고 표현도 명확하게. 우리가 지문을 잘 봐야 됩니다. 지문에 보시면은 실명, 뭐 면적, 치수, 중심선, 개구부, 구분, 뭐 출입문, 이런 것들 강조사항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좀 표현이 되게끔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중심선을 그리면서 바로 가선을 그린다, 중심선 그리면서 가선을 바로 그린다라는 것과, 중심선을 그리고 났으면 치수를 먼저 한다,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중심선을 그리고 났으면 중심선, 가선, 그리고 치수선을 먼저 기입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중요합니다. 얘네들과 이 실명과 면적, 그리고 이런 동선, 나중에 뭐 여기가 이제 또 정문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동선,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잘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나머지 기둥과 창호 표현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쉽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